소록도 가는 길 31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자신마저 고향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무이,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실 거라요? 이자 모든 것을 잊고 맴 편안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범아, 니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노? 내사 평생을 기다리다 죽는다 해도 절대로 우리 순영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이다. 그러니 내 걱정을 하덜 말고 너그들이나 서울로 올라가거라. 이 여인은 동욱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 순영을 포기하라는 아들의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서운하신 마음을 동욱은 알아챈다. 어무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결코 순영이를 포기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생활을 바꾸어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세월을 보내는 거의 안 됩니까? 동욱의 말에 이 여인은 잠시 섭섭하던 마음을 접는다. 그나저나 서울로 가면 여그 농토는 어찌할지 생각해봤는가? 야, 장씨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이사 아들들도 그대로 집에 있으니 손이 많아 농사짓기 좋을 겁니다. 그래, 그거이 참으로 잘된 일이다만 너그들은 서울에서 무엇을 해서 묵고 살고. 어무이, 지그들 아직 젊습니다. 야들 엄마 힘도 좋고 부지런하고 지 또한 운전도 할 줄 알고 힘쓰는 일이라면 아직은 어디를 가든 남에게 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 보다야 안 낫겠습니까? 집은 위에 구하고 그동안 대충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을 거이니 남아있는 농토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고 집을 구하고 묵고 살 방도를 마련해 보랍니다. 오야, 너그들 결심이 그렇다면 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는 결코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어무이, 그람은 우리도 이 집을 헐고 어무이 사시기 편리하도록 새로 집을 지읍시더. 여기서 이자 우리 집이 제일 헐고 낡았습니다. 아이다, 내는 절대로 이 집을 손대지 않을란다. 새로 집을 지으면 우리 순영이가 왔다가도 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 뿌리면 웃자노. 그라고 내는 우리 순영이가 쓰던 방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순영이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을란다. 동욱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것만 같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그리움과 외로움에 더욱 지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제 큰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이가 서울로 올라가서 학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을 생각하고는 서울에 집을 구하러 올라간다. 동욱은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진성이 형과 많은 의논을 해왔다. 서울로 간다고 해도 진성이 형님이 계시고 순미가 그동안 서울 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모든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당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한다. 방이 5개가 되는 단독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고향에 집을 지으려던 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농토의 반이나 보상을 받은 돈이었다. 진성이 형님의 조언대로 방 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안채의 안방과 건너 방만 쓰기로 하고 방 3개를 월세를 놓는다. 다행스럽게 작지만 마당이 있어 당장에 야채들을 심어 먹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단독의 장점이었다. 순미는 학교가 멀다는 이유로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아가도록 한다. 이제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금년부터 모든 농사에 손을 뗀 동욱은 그동안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진성과 시간을 만들어 서울 지리를 익힌다. 우선 취업이 가장 쉬운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을 해보려는 생각이었다. 젊고 힘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런 쪽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고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소한 서울이라 동욱은 눈앞이 빙빙 돌아가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농촌 생활에만 익숙해진 동욱으로서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동욱아,
모든 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서울을 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생각해 나가자. 고향에서 모든 양식을 가져다 먹으니 생활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상황이니까 너무 서둘 것 없다. 진성은 동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들의 서울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지금까지 일만 하던 영숙은 서울 생활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며 무언가 할 일을 찾는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영숙으로서는 그대로 집안에 있기가 갑갑하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 그러나 서울 생활을 해보지 않은 영숙으로서는 남의 집 파출부로 나선다는 것이 자신이 서질 않는다. 동욱은 매일 서울 지리를 익히기 위해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며 다니고 있다. 당장 돈에 궁색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대로 빈둥거리며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성품들이다. 상우 아버지여, 내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집안에만 있자이 갑갑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이나 잘 키우소. 아입니다. 내도 무슨 일이라도 할랍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찾아보면 없겠는겨. 우리가 무슨 백만장자도 아이고 무턱대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도 이대로는 답답해서 죽겠심더. 영숙은 시장에도 나가보고 이리저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다. 시골과는 달리 아이들이 셋이 있다 보니 손길이 많이 가고 집안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워낙 일이 몸에 배인 영숙으로서는 그 정도의 일은 일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주체를 못한다. 그러나 영숙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서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낼 수 있는 음식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서울 살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숙은 우선 시장에 좌판을 벌려본다. 적은 자금으로 무엇이라도 팔아보려는 생각이다. 허나 장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영숙으로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게다가 동욱은 아무리 서울 시내의 지리를 익히려 매일 돌아다녀 보지만 그저 눈앞이 핑핑 돌 뿐이다. 버스기사는 쉽사리 취업을 할 수 있으나 서울 지리의 어두운 동욱으로서는 정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질 않아 선뜻 나설 수가 없다. 그들 부부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한다. 시골에서와는 달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하거나 밖에 나가서 놀게 할 수도 없다. 서울 지리도 모르고 낯선 곳이어서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겁이 난다. 영숙은 더 이상 아이들만 집에 두고 자신이 집을 비우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임을 깨닫는다. 더구나 서울 지리를 익힌다고 매일 돌아다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궁상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상우 아버지여, 이러다 우리 서울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겁납니다. 내사 그동안 이 주변을 여러 번 돌아다녀 보았는데 쌀을 파는 상점하고 연탄을 파는 곳이 없대요. 그러니 우리 쌀하고 연탄을 파는 가게를 함 해보입시더. 가게를? 쌀과 연탄을 취급하자는 말이가. 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겨. 서울 지리도 어두운 사람이 취직을 한다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허기사 내도 참말로 서울 지리를 익히려면 10년이 지나도 다 익히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헌데 가게를 어디에다 얻고? 따로 가게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이 큰 길 옆이니 한쪽 담을 헐고 방 하나를 내보내 합치면 그래도 큰 가게 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욱은 한참을 깊은 생각 속에 빠진다.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하면 가게 터는 마련을 할 수 있다. 동욱은 며칠을 동네를 둘러보며 연탄 배달과 쌀 배달하는 것을 살펴본다. 동욱은 자신들이 세밀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내의 말대로 집담을 한쪽 헐어내고 방 한 칸을 내보내어 가게를 마련해서 쌀과 연탄을 취급하는 가게를 내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 나간다.
동욱은 순미하고 모든 것을 상의한다. 순미 역시 오빠와 올케의 생각에 찬성한다. 쌀과 연탄을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노동이 되겠지만 힘이 좋은 올케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성한다. 순미는 학교 선후배를 통해서 집의 일부를 헐고 가게로 개조하는 것을 알아보고는 이를 부탁한다. 순미의 그런 도움으로 동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게를 하게 된다. 다행히 연탄은 주문이 들어오면 곧 바로 공장으로 가서 실어와 배달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에 따로 저장해 놓을 창고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영숙은 큰아들 상우는 학교에 보내고 상희와 그 아래 작은 아들인 상준이는 유치원에 보낸다. 서울에 올라온 목적이 제일 첫째가 아이들을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이었기에 남들이 다 보내는 유치원에 보낸다. 가게를 차려놓고 주문을 받기 위해 전화를 가설하고 쌀과 모든 잡곡들이 들어오고 나니 마음이 뿌듯해져 온다. 상우 아버지여, 이참에 어머님에게도 전화를 놔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라도 매일 해서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영숙은 늘 혼자 계신 시어머님이 마음에 걸린다. 참으로 당신 생각이 옳다. 내 더 바빠지기 전에 일간 어무이한테 댕겨와야 쓰겄다. 야,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내려갔다 오소. 그래야 맴이 놓일 것 같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남편을 재촉해서 고향으로 내려보낸다. 이 여인은 아들 내외가 가게를 차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서울에 올라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행여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순영이가 올까 싶기도 하고 아직 서울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이 여인으로서는 두렵고 겁부터 난다. 어무이, 이참에 지를 따라 서울로 가입시더. 아이들도 할무이를 얼마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다, 내는 이곳에서 살란다. 내 손으로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행여 우리 순영이가 이 애미를 잊지 않고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란다. 어무이, 아들 어매가 어무이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자나 깨나 어무이 걱정을 하느라 입맛도 읍닥하대요. 내사 어미 마음을 왜 모르겠노? 내 걱정은 하덜 말고 너희들이나 아이들 잘 키우고 편안하고 좋은 세상 만나 잘 살아주면 그만이다. 내사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노? 한 가지 우리 순영이 소식이라도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동욱은 전화를 신청하고 마을 이장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난 다음 가게 때문에 며칠 있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이젠 가게가 자신들의 생명줄이고 모든 것이었다. 수중에 남아있는 돈 역시 이제는 거의 바닥이다. 더 이상 시골에 있는 땅을 건드리지 않고 그 가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